예, 안녕하세요. 오늘 일요일이지만은 지난주에 재판들이 몇 개 있어서 제가 사실 재판에 갔었어요. 물론 뭐 중요한 시국 사건 재판들은 거의 다 끝났지만은 그래도 몇 개 남아 있는 게 있잖아요. 뭐 특히 사법거래 관련 어, 재판에 관여했다는 재판, 양승태 대법원장, 또 다른 두 대법관, 또 임종훈 법원 행정처 차장. 사실 뭐 이런 내용까지는 제가 알기에는 되게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어쨌든 시국 관련이라 관심은 가지고 있어서 가끔 가보긴 하지만 자주 가보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2019년 또 시작된 그 공직선거법 관련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하는 재판이 있어서 그 2019년 7월 3일 날 재판 준비 기일이 있었고 2019년 8월 23일 날 첫 재판이 있어서 재판에 들어가 보긴 했었어요. 근데 뭐 그 당시만 2019년 8월 23일 이 정도만 해도 여전히 중요한 재판들이 열리고 있어서 이 재판까지는 관심을 가지지 못했는데 어쨌든 뭐 박 대통령이 대통령 있을 시절에 2016년 20대 총선 4월 16일 날 그 총선에 개입을 했다 이런 게 중요한 거였지만 다른 중요한 재판들 때문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또 박 대통령을 묶으려고 하는 재판이구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재판이 작년 2021년 12월 5일인가 이때쯤에 결심이 됐어요. 됐다가 올해 2월 15일 날 선고를 하기로 됐는데 또 뭐 기일 외 재판 기일이 잡혀갖고 선고를 안 내렸었나 봐요. 그러고 있다가 4월 달에 다시 재판이 열린다고 하면서 저 가본다 하고 있다가 못 가고 5월 달에 이제 한번 들어가 봤더니 내용은 잘 모르지만 뭐 6월 달에 다시 뭐 재판 일정을 잡아서 뭘 한다. 그래서 21일 날 재판에 들어가 봤었어요. 그래서 아마 2월 달에 재판 기일에 재판 일정이 잡힌 것은 아마 판사가 바뀌어서 내부적으로 판사가 막 검토하는 그런 게 아니었었나 이렇게 하고 4월 달에 다시 재판하고 그 다음에 5월 달 재판하면서 6월 20일 날 들어갔을 때는 그동안 재판했던 거 작년 12월 5일인가 이때 했던 결심 거기에 대한 변호사들의 최후 변론을 다시 듣는 날이었었어요. 그래서 오후 2시 10분부터 재판을 했기 때문에 피고인 8명 중에 8명을 다 하지 못하고 4명만 했어요. 강신명 경찰청장 이분은 우리가 2020년 총선 때 뭐 어째서 이분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분을 관심을 두고 우리 공화당에 들어가서 뭐 이 사람을 우리 공화당에서 하여튼 후보로 내세우길 바란다 이런 말들이 돌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좀 찾아봤더니 이분이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경찰청장으로 임명이 됐고 2014년 8월 24일부터 2016년 8월 23일까지 경찰청장으로 있었어요. 이분이 경찰청장으로 있을 때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2015년 11월 달에 물대포 백남기 그 물대포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백남기 뭐 사건이 생겼는데 좌파들이나 백남기 그 가족들이 경찰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하라고 이렇게 한 게 있었는데 이분이 인간적인 사과는 수백 번도 더 할 용의가 있으나 경찰청장으로서의 사과는 당시에 131명의 경찰관들과 전희경 피해자들과 향후 폭력 시위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안전을 우려해서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결국 이분은 이 건으로 해서 그 기소는 되질 않았는데 이분 다음에 경찰청장을 맡았던 이철성 씨 이분도 이제 이 재판에서 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당시에 경찰청 차장이었던 분이 이분이 2017년 6월 16일 날 경찰 서울대 병원에서 사인이 외인사로 나오고 난 다음에 이걸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이제 뭐 자료를 찾아보면서
어쩌면 좌파들이 이런 거 가지고 또 엮지 않았나, 이런 뭐 우파로서 피해의식 같은 것도 좀 느끼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8명 피고인들은 강신명 경찰청장, 그 다음에 이철성 경찰청 당시 차장, 그 다음에 김상훈 경찰청 정보국장, 그 다음에 박기호 경찰청 정보경찰, 그 다음에 그런데 이분이 전 경찰청 정보국 심의관으로 있던 분이었어요. 네, 심의관으로 있을 때 일어난 일 가지고 재판 받는 거였고, 그 다음에 현기환 정무수석. 현기환 수석은 지난번 5월달에 석방돼서 나와서 6월 20일 날 처음으로 이제 양복을 입고 재판에 나왔는데, 뭐 얼굴은 보기가 좋더라고요. 워낙 또 이분이 잘생겼잖아요. 이렇게 나왔는데 속으로 인사를 할까 말까 했는데 인사는 못했어요. 네. 그리고 박하진 전 정무수석실 치안비서관, 아마도 이건 제 생각에 검찰에서도 청와대에 파견을 하거든요. 경찰에서도 청와대를 이렇게 파견을 하나 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무수석실 치안비서관으로, 네, 청와대 정무수석실 파견된 치안비서관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하고, 이분은 여전히 경찰청 외사국장으로 일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정창배 정보경찰, 또 이분도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분도 경찰 직원으로서 청와대의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던 분 같아요. 그리고 이재성 씨라는 분인데, 이분은 뭘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강신명 경찰청장이 작년 12월 5일날 징역 4년을 받았어요.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철성 당시 경찰청 차장, 이분도 징역 3년. 이분이 경찰청 청장으로 있던 것은 강신명 씨 다음에 2016년 8월 24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네, 일을 더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뭐 징역 2년, 또 뭐 그다음에 박하진 씨 정무수석실 치안비서관, 네,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분, 치안비서관, 이분은 징역 3년을 구형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뭐 정창배 씨나 이재성 씨는 뭐 잘 모르겠어요. 네, 기사에 아마 이분 결심할 때 제가 그동안 재판을 쭉 안 가봤기 때문에 결심하는 날짜를 놓쳤어요. 나중에 제가 굉장히 후회를 했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 6월 20일 날은 강신명 경찰청장, 이철성 경찰청장, 뭐 경찰청 차장 당시에, 그 다음에 김상훈 전 경찰청 정보국장, 그 다음에 박하진 전 정무수석실 치안비서관, 이 네 분에 대한 피고인 최후 변론이 있었고, 나머지 분들은 7월 19일인가 이때 다시 하게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선고를 이제 때리겠죠. 이 재판을 보니까 재판이 제가 좀 소홀히 했지만은 이 재판을 한 23번, 4번 이렇게 했더라고요. 굉장히 재판을 많이 했는데 재판을 좀 드문드문했어요. 뭐 한 달에 한 번. 그러고 있다가 2020년도에는 7월 달에 했다가 2021년 4월 달에 하고, 이래서 제가 뭐 관심도 좀 덜 가지고 그랬을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 뭐 한 7월 달, 4월 달 했으니까 한 10개월 뭐 이 정도, 9개월, 10개월 정도 재판도 안 열리고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이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엉뚱하게 이 재판이, 이 8분의 재판받고 있는 이 경찰청 직원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재판받고 있는 것은 자료를 봤더니 참 엉뚱하게 일은 터지고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 관련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기부한 뭐 영포빌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뭐 우리 그때 뭐 알고 있을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소유하다가 자신이 설립한 청계재단에 기부한 빌딩, 이 빌딩에 이명박 대통령 관련으로 압수수색을 하다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경찰청 정보국에서 이런 사찰을 했다는 자료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 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영포 빌딩에 있는 지하 2층에 다스 비밀 창고를 압수수색하던 중
이 문건들 중에서 압수수색한 문건들 중에서 정보경찰에 사찰 정보 등이 담긴 문서를 다수 발견했다 이러는 거예요. 참 왜 이렇게 됐는지 참 그랬는데 이명박 정부가 정보경찰을 활용해서 정부의 비판적인 인사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오죽하겠어요. 문재인과 윤석열이 오죽했겠어요. 얼마나 좋은 건수를 잡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러니까 경찰청이 진상조사팀을 구성해서 자체 조사에 나섰다는 거예요. 경찰도 얼마나 문재인한테 잘 보이고 싶었겠어요. 자체 조사랍니다. 그랬더니 2008년도부터 네, 뭐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네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각지 경찰 정보관들이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해 첩보를 수집해서 대통령 보고 문건 400여 건을 생산했다고 하고 박근혜 대통령 들어와서도 계속 경찰의 정보 라인을 이용해서 정보국을 이용해서 사찰했다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 정보경찰의 불법 행위와 불법 사찰 사례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빌딩에서 이런 거를 발견하니까 문건을 발견하니까 박근혜 대통령 정부도 홀라당 다 뒤졌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정보경찰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사찰하고 참 기가 막히죠. 조직적으로 방해할 방안을 세우고 굉장히 문재인스럽고 윤석열스러운 말이에요. 네, 유가족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했다. 좌파들이 내세우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당시 정권과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권과 마찰을 빚었던 교육감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압박하기 위해 부교육감 등을 자천시키는 등, 교육감 블랙리스트를 만든 사실이, 교육감 블랙리스트 이런 거는 우병우 수석 재판, 또 원세훈 국정원장 이 재판에서도 이런 글이 나왔었죠. 교육감 블랙리스트를 만든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불법 사찰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거 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는 건데, 여기 8명 이 피고인들 중에 어떤 피고인들은 2012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대선 관련, 댓글 관련, 이때쯤에도 사찰을 해서 여당에 유리하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었으니까 여당에 유리하고 야권에 불리한 정보들을 수집해서 야권을 탄압하고 여권을 지원했다. 이런 것으로 됐고, 이제 강신명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특히 2016년 총선, 20대 총선에 여권에 유리하도록 자료를 모았고 야권을 탄압했다. 이런 거였었어요. 그래서 먼저 강신명 경찰청장은 제가 잘 받아 적었는지 모르지만 15개 직권남용으로 선거법 위반을 했다는 거고, 5건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있다는 거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은 전부 다 자기는 무죄를 주장한다. 그 다음에 청와대에 정무수석실에 보고를 했다는 건데, 간행적으로 이분은 그래서 자기는 그 밑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비대면으로 받았고, 또 하나는 청와대에 그 정보국에서 청와대에 올린 거다. 이건 간행적인 일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선거에 공직선거법 위반을 했는데 이 선거에 낙선의 목적인지 이런 의식도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선거를 방해했다 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한계가 명확히 구별되어 있지도 않다. 정보를 수집했다고 하는데 그런 정보들에 어떤 게 선거를 방해했다고 하는 건지 그 구분도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했고, 이런 계속 통상적으로 했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경찰이 2012년이나 2016년도에 경찰이 통상적으로 정책 자료를 매일 만들어서 5건이나 10건씩 만들어서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분석한 자료를 정책 자료로 해서 정책국장, 정책심의관들이 만들고 해서 자기한테 올려주고 청와대에서도 보고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계속 정보국의 일상적인 보고 자료다. 사전에 미리 알고
지시하는 내용들이 아니었었다. 정책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 자기도 받아본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찰국장의 내용을 알고 작성을 지시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 청와대로부터 정보국에 정보자료 지시가 내려와서 청와대의 요구로 작성되어 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 그리고 주로 신문기사나 전문가의 의견 위주로 작성을 했고 도청이나 불법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 선거 관련이 있으나 객관적으로 수집한 자료이고 세평이나 민심을 중심으로 문건을 작성한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청와대의 요구에 의해서 문건을 준비를 해서 보고를 한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전 선거에 대해서 저는 알지도 못하고 인식도 없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참고 자료를 줬을 뿐이고 선거에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어떤지 알지는 못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등등 많은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어떤 게 직권이고 어떤 게 방해인지 여기에 대한 것이 명확하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철성 씨는 당연히 무죄를 주장하고 경찰에 근무한 지가 36년 5개월을 일을 했었다. 설사 검찰 주장하는 대로 관여를 했다고 해도 굉장히 수동적으로 한 거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좀 짧게 얘기를 했어요. 조금 이런 분들은 조금 제가 좀 걱정은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김상훈 경찰청 정보국장. 네, 경찰청의 정보국을 이용해서 사찰했다 하는 건데 정보국장이에요. 그 다음에 김상훈 경찰청 정보국장. 이분이 한 40분 동안 변론을 한다고 하면서 PT를 띄워놓고 40분 동안 했는데 굉장히 좀 말이 빨랐어요. 오후에 하면서 한 피고인은 40분 동안 이제 변론을 한다고 하니까 좀 긴 거였었죠. 다른 분들은 지난번에 한 것도 있으니까 좀 간단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분은 40분 동안 했으니까 굉장히 좀 길게 한 편이죠. 그래서 큰 제목을 보여줬는데 현미경 너무 보이지 않는 것까지 검찰이 탈탈 틀었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검사들의 부정확한 문건 제목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선거 대책별 뭘 했다 이렇게 하는데 검찰이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또 했다는 것을 제가 그날 변론을 보면서 느꼈어요. 참 검찰들이 진짜 악질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검찰이 주장하는 게 이분이 청와대와 공모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하는 게 검찰의 주장이죠. 네, 그러면서도 청와대와의 공모에 의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검찰이 잘 입증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했었고, 새누리용 공천개입과 행위에 대해서 공모를 했다고 하는데 피고인들이 선거에 어떻게 개입했다고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제 이분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한 얘기가 현기환 정부수석이 같이 기소됐는데 현기환 수석은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로만 됐지 이 재판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도 또 같이 기소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이 재판하고 맞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번 한이가 경찰청장은 이건 제가 잘못 적었는지 모르는데 경찰청 직원이라고 해야 되네. 경찰청 직원들은 직업 공무원들이다. 불신의 전제 하에서 피고인들이 보고한 수천 장의 정책 보고 문건에 대해서 현미경 넘어 탈탈 틀어보고 범죄로 엮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검찰이 정책, 정보 작성 핵심 보직인 정보 이과장 누구라는 분에 대해서 이분에 대해서는 불기소를 했다. 기소 편의주의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정보 이과장 이 사람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자료를 요청할 때 이분이 아마 증인으로 나와서 얘기했었나 봐요. 청와대에서 자료를 요청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에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지도 않았고 또 경찰청에서도 묻지를 않았다. 그러니까 선거에 관여를 하려고 어떤 목적을 두고 이런 문건을 작성한 것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있어요. 김 누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보 이과장을 했던 사람이다. 이 사람도 나와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은 전혀 없었다라고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김상훈 경찰청 정보국장이 하는 얘기가 한 뭐 작가를 얘기를 들었어요. 루돌프 폰 예링의 법과 권리를 위한 투쟁,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검찰이 네가 정보국장으로 뭐 편을 뭐 들었었잖아 하는 뭐 어떤 프레임이 아니라 공정한 뭐 재판 해달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말이 너무 빨랐어요. 빨랐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이분이 최후 변론한 걸 다 듣고 나니까 제가 받아쓰지를 못해서 참 아까운데 이 재판의 성격을 다 알겠더라고요. 굉장히 좀 아쉬운, 제가 제대로 받아쓰지를 못해서 굉장히 아쉬운 그 변론이었지만은 재판 성격은 다 알겠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또 재판을 해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분하고 또 박하진 씨, 이분의 이제 그 변론을 들으면서 그 썸네일의 제목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또 엮었구나. 이것이 제가 그동안 박 대통령 탄핵시키고 사법부를 패대기 치고 또 국정원을 패대기 치고 경찰도 이렇게 손을 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뭐 경찰은 워낙 조직이 크고 전국적이고 해서 전체를 어떻게 손댈 수는 없었지만은 이명박 대통령 때나 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있었던 경찰청장을 위시해서 정보국을 이렇게 또 손을 대면서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을 꼼짝마 이런 식으로 또 겁을 줘가면서 이 사람들을 떨게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손을 안 대는 것이, 전부 다 밑에 산하 기관들을, 사람들을 전부 다 의욕을 잃게 하고 겁을 줬던 이런 것이 참 경찰청에서도 있었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박하진 전 정무수석실 치안비서관, 청와대에 파견된 치안비서관, 이 사람 하는 얘기가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지금 검찰이 엮었던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하는 선거에 개입했던 이 사건이 보면 경찰청 정보국에서 보고서를 올린 것인데, 그것이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계시고, 그 다음에 현기한 정무수석이 있고, 그 다음에 박하진 정무수석실 치안비서관이 있고, 그 다음에 경찰청 청와대 치안비서관실에 선임행정관이 있고, 그 다음 밑에 이제 경찰청 이제 청와대에서는 그런 라인이 됐고, 그 다음에 경찰청으로 내려와서 뭐 강신명 차장이라든가 이철성 강신명 경찰청장이나, 그 다음에 이철성 경찰청 차장, 그 다음에 경찰청 정보국장 그 증인을 했던 김상훈 씨, 그 다음에 경찰청 정보심의과 박기호 피고인,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서 보고서를 올렸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을 한 것은 청와대 요구에서 경찰청에서 정보과에서 올린 것을 이런 순서대로 올렸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였었어요.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공천 개입으로 2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박 대통령 그리고 또 현기한 수석도 당시 현기한 정무수석이 친박 리스트를 작성했다, 뭐 여러 가지 조사를 계속 받았는데, 이분이 공천 관련으로 재판을 받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화이트리스트에서 국정원에서 5억을 가지고 와서 여론조사를 했다 하는 거는 있는데, 거기서 1년 6개월을 받긴 받았는데, 여론조사 국정원에서 5억 가지고 와서 여론조사 했다, 요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되긴 하지만 이 사람도 했던 뭐 사찰 이건하고는 좀 다른데, 일단 현기한 수석이 공천 관련으로 재판받고, 요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화이트리스트에는 국정원에서 5억 가지고 와서 재판받은 것 중에 이분이 1년 6개월 받은 거는 있어요. 그러면서 이 재판에서 현기한 수석은 공직선거법 위반은 빠지고 직권남용만 남았다.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 재판 청와대에서 지시가 내려온 거를 박 대통령은, 그 다음에 현기한 정무수석, 그 다음에 박하진 정무수석실 치안비서관, 그 다음에 정창배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런 순서를 해서 해왔는데 중간 고리인 현기한 정무수석이 빠진 거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박 대통령과 현기한 수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피고인
박하진이 박근혜, 현기환과 공범관계라는 전제하에 공소 제기를 했는데 이거는 공범 간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판례에 형사법이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한 것은 공범 간 처벌의 형편을 기하기 위하여 공소 제기 효력의 인적 범위를 확장하려는 예의를 마련해 놓은 것이다. 대부분 판례를 들으면서 박 대통령이 특별 사면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선행 확정 판결 결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포괄적인 관계이므로 면소 판결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면서 선거 문건에 관련됐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양형에 참조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판사가 페이지는 기록이 몇만 페이지가 넘는데 8,000여 그 재판에서 다룬 건들이 8,000여 개 되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여기 잘 못 받아 적어서. 이 사건들을 사실 박 대통령 재판을 처음에 초기에 될 때는 뭔지도 모르고 사건 연결이 안 되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재판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면 이 재판에서 지금 하는 얘기가 어떤 재판하고 어떻게 연결됐다는지 아니까 말을 알아듣는데 재판들이 너무 많고 건별이 그날 재판에 들어가면 도대체 이 지금 여기서 하는 말들이 어떤 사건하고 어떻게 관련되는지 참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죄송해요. 하여튼 적기는 적었는데 8,000여 관련 기록이 몇만 페이지가 된다. 뜻 말 될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말은 안 되지만 8,000여라는 말도 있었고 몇만 페이지라는 말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서 다음 재판은 7월 19일 날 나머지 네 사람에 대한 변론을 듣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났습니다.